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내부 데이터만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나 그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단체 데이터와 합쳐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뭐 많은 데이터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쌓아놓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인데 요거는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필수적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뭐냐면 우리가 수집하고 적재한 데이터가 그 데이터의 값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는 분석을 더 잘하기 위해 데이터를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단계는 뭐 데이터 우리가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의미를 도출을 한다거나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분석 및 시각화라고 해놨는데 시각화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 후에 이거를 의미를 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분석 후에 시각화가 될 수도 있고, 시각화 해보고 나서 다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두 번째 단계인 전처리 단계, 요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당연하듯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저희가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후원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회사라고 하면 뭐 매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디지털로만 활동을 하고 컨텐츠만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 컨텐츠 자체가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외부와 내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사실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쭉 나열을 해봤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 대표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요거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검색 엔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거는 뭐 구글,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SNS 인사이트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그 모니터링이 되는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에도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회원 명부가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후원 리스트라든지 매출 리스트, 그리고 제가 이제 CMS라고 써놨는데 이건 자동 출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보통은 그 회원 명부랑 같이 연동이 돼서 수집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때 디지털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훨씬 편하시니까 그럴 때 어떤 도구들을 써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록과 분석을 해주는 도구이고요.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를 잡았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얼마큼 오는지, 얼만큼 이탈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종료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내 웹사이트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페이지들을 방문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주요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뭐 엑셀이든 이런 파일과 같은 걸로 데이터가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꼭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널리틱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인데,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지금 몇 명이 사용되어 있는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사용자 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획득이라는 걸 또 들어가 보면은 사용자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오가닉 서치는 뭐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저희는 검색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고 있고, 다이렉트는 직접 주소창을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유입 경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마케팅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좀 되겠죠. 단지 설치만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설치만 하고 따로 그렇게 손대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기본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애널리틱스를 꼭 설치를 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그 GA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구글 애널리틱스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왼쪽은 이제 보고서 형태로 그 애널리틱스에서 보이는 거고, 오른쪽은 엑셀과 같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엑셀 파일로 열어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이나 파일 같은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어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 키워드 검색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은 비영리 단체라는 거를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올 확률, 몇 번 그렇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 서치 콘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다 해두시면은 오른편에 저희 그 단체 결과인데, 인기 검색어가 워드프레스 PHP 업데이트가 총 153번 노출이 됐고 104번 클릭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좀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기 검색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아까 저희가 그 구글에 저희 광고를 낸다라고 했을 때 광고 타이틀이 있고 광고 본문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런 인기 검색어나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광고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단체 중에서 혹시 검색 엔진에 등록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에 사이트를 등록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두시면은 나중에 어떤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광고 콘텐츠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사이트를, 그러니까 저희는 그 교육 사이트인데 교육이라는 단어보다 뭐 워드프레스 업데이트 뭐 이런 키워드에 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구글 서치 콘솔이나 네이버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것들도 이용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툴인데, 페이지 분석 툴입니다. 페이스북 인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처럼 뭐 페이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엑셀 파일이나 이런 형태로 오른쪽 상단에 잘 보이진 않긴 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인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태로 그런 것들로.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요거의 데이터 다운로드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분석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그 페이스북이 해주는 분석 데이터만 볼 수가 있지,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분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툴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용자 행동을 기록을 해주거나 이런 툴을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한지 여부도 좀 살펴보셔서 설치를 해보시면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회원 명부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후원자 받으실 때 CMS 툴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CMS 툴을 이용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후원자 가입을 하게 되면 후원자 가입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이름, 생년월일, 성별, 후원 금액, 뭐 가입 경로, 가입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으시게 되면은 후원과 후원에 관련된 데이터가 쌓여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후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정말 잘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고객들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CMS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MS에서 어떤 데이터들, 어떤 속성들, 후원에 관련된 속성들을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 아니면 따로 우리가 새롭게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적재와 관련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다 설치해보자 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다 기본이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 등록하는 거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다 설치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로깅하는 거는 어떤 기록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로깅 가능한 것들은 일단 다 설치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고 혹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일단은 다 설치를 하고 수집을 한번 해보자. 를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우선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이런 것들은 꼭 설치를 해보세요 라고 제가 권해드린 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설치하자 라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그 외부 데이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설치하고 하는 거는 1단계가 맞추셨으면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 흥미를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저희 단체가 올해 비전공자를 위한 개발 관련 컨텐츠를 발행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프로그래머고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정한 방법이 뭐냐면 기존 웹사이트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 사이트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들을 막 모았습니다. 그걸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는 그래서 웹 크롤링을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엑셀 파일에 다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꽤 돼요. 그래서 100몇 개가 모여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모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흥미를 느끼신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잖아요. 나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데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긁어 오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수작업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예시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함수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import HTML 함수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그냥 함수 하나 사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림이 잘 보이진 않긴 하는데 이게 지금 비영리 IT 지원센터 게시판 긁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import HTML 함수 하나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본인이 좀 익숙한 툴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는 스프레드시트를 들긴 했지만 엑셀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 웹사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함수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셔서 외부 데이터 웹사이트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 데이터든 내부 데이터든 모니터링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 쌓아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에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분석하기가 더 쉬운, 분석하기가 더 좋은 데이터의 형태가 있습니다. 수집을 할 때. 그래서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다 분석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놓은 것들은 또를 보시면 데이터가 어떻게 쌓여 있냐면 우리는 다 되게 익숙하지만 표 형태로 쌓여져 있고요. 열 단위로 속성을 명시를 하고 행 단위로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것들을 좀 보면은 가장 오른쪽은 제가 이제 가상의 파트너라고 하는 파트너 정보들을 쌓아놓은 건데 파트너의 속성으로 뭐 이름, 종류, 설명, 등급 이런 것들을 열로 세로죠. 열로 정의를 해놓고 행 단위로 가로로 파트너 정보를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두는 게 보통은 표 형태로 쌓아둔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행 단위로 정보들을 적재하는 게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데이터의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뭐 매출을 분석하기 위해서 매출을 기록을 해 놓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항목, 세부 종목 이렇게 열에다가 속성을 지정을 해놓고 행 단위로 적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 이렇게 적재만 해두셔도 우리가 기본적인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벗 테이블만 사용을 해도 되게 정말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형태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분석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분석하고 싶은 속성들을 열거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기록하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게 분석을 할 때 좋은 데이터의 형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원을 분석하고 싶을 때 속성으로 후원자 이름, 금액, 가입 경로, 성별을 속성으로 지정을 하고 요거를 행 단위로 적재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기록을 해두면 왜 좋냐면 대부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들,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를 합칠 때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의 형태로 만들어 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거는 파일 포맷, 파일 확장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엑셀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엑셀을 쓰다 보면은 그 확장자가 XSL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엑셀보다는 CSV라는 파일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도 이름 그 파일 저장하실 때 확장자를 찾아보면 CSV 확장자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데이터를 적재하실 때 CSV로 적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일단 CSV가 뭐냐면 데이터를 구분할 때 쉼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구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CSV가 왜 좋냐면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도구는 CSV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CSV를 열 수가 있고요. 심지어 한글에서도 CSV를 열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에서도 CSV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뭐를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이 기본적인 포맷으로 CSV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V로 해놓으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더라도 더 편리하게 뭐 파일을 변환한다거나 이런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시더라도 나중에 분석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CSV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그 다른 프로그램들 상에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